제가 개인적으로만 200명 이상의 전기전자 취준생들을 상담해 오면서 이분은 진짜 취업 망하겠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놀랍게도 딱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직무를 뾰족하게 타겟하고 있지 않았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취업 시장에서 왜 직무를 뾰족하게 타겟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어떻게 전기전자만의 직무를 탐색할 것인지, 그리고 탐색한 직무 중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릿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수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전기전자 직무 탐색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직무 탐색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왜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수많은 직무들을 탐색해보고 그 중에서도 뾰족한 직무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직무 선정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왜 수시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이제 확실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선진국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뇌피셜이 아니라 뉴스를 좀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AI,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과학자가 이번 2024년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탄 것만 봐도 AI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AI는 몇백 년 걸릴 연구를 불과 몇 분 만에 끝냈다고 하니 앞으로 AI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더 빠르게 변화할지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 속에서 기업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기업은 미래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기업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당장 1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게 기업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AI로 인해 급변하는 미래를 예측해서 이에 맞게 대응해 나갔다면 HBM 패권을 SK 하이닉스에게 빼앗겼을까요? 삼성전자도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몰랐으니까 HBM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구글의 임원이었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말처럼 앞으로 5년 뒤 우리 모두가 아는 기업이 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미래는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은 새파란 신입사원을 뽑아서 3년 동안 실무를 가르치면서 신입이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여유가 있을까요? 당장 기업도 급변하는 미래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데 신입을 뽑는 게 망설여지겠죠. 또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강력해서 한 번 고용하면 기업이 거의 망하지 않는 이상 해고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입을 뽑는 것을 더욱 망설여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꺼내든 카드가 수시 채용입니다.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직무의 인원을 필요한 만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신입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지금의 학부생, 졸업생 분들은 본인이 어떤 직무로 갈지 선택하고 그에 맞는 경험을 뾰족하게 쌓아 나가면서 직무 적합성을 쌓아 올려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기전자 취업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솔직히 저는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문과 취업 이런 쪽은 잘 모릅니다. 만약 전기전자인 여러분이 취업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그냥 모든 취준생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 컨설턴트와 전기전자 전문으로 하는 취업 컨설턴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가요?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이 없는 아무 경험이나 했던 지원자보다 뚜렷한 방향성을 토대로 뾰족한 직무 관련 경험을 쌓아 올린 지원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무를 뾰족하게 선정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취준생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 직무도 저 직무도 준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급변하는 환경에서 뭉툭한 취업은 패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개인적인 상담으로 만난 전기전자 취준생분들 중에서 취업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뭉툭한 취준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고 취업 장수생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오케이, 너 말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직무를 탐색해야 하고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직무 탐색의 경우 채용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여러 채용 공고 사이트가 있겠지만 저는 정교한 필터링이 가능한 잡코리아를 선호합니다. 채용 공고를 분석하는 이유는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어떤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는 다양한 공고를 보면서 정리하면 전기전자에서 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 건지, 이 직무로 갔을 때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 지역 조건과 같은 것들이 마음에 드는지와 같은 것들을 미리 파악해보고 마음에 드는 직무를 선택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직접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직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화면으로 이용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바일 화면으로 잡코리아를 띄워놓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우측 상단에 이 짝대기 3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채용 공고의 직무별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필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필터의 조건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전기전자니까 우대전공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이런 식으로 전자공학과 하고 막 여러 개 나오는데 사실 그냥 요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면 대부분 웬만한 전기전자로 나오는 회사의 직무들은 다 나오니까요. 핵심 키워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전기전자 공학과 전기전자 계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대부분 저희 채널 특성상 그 4년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학력을 대학교 졸업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완료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럼 한번 공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직무를 분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 캠텍코리아라는 곳인데 여기를 보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 외국계 업체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설치하는 엔지니어와 로지스틱스 관리자를 뽑는 채용 공고입니다. 뭐 경력직 채용 공고긴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자체를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직 채용 공고에 이런 어떤 직무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경력직 위주로 보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검사 장비 셋업 엔지니어로 봤을 때 뭐 이런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근무지 나오고 뭐 스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류 담당자인 것 같네요. 물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검사 장비를 수입 수출하는 업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전기전자공학만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재무회계 그런 업무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외를 하고 결국에 이 업무만 분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전기전자 직무 탐색을 위해서 쓰는 그 노션이라는 어플의 템플릿인데, 이 템플릿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템플릿 URL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를 클릭을 해주시고,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검사 장비 업체니까 여기에 이제 검사 장비를 클릭을 해주시고, 직무 일반 같은 경우에는 셋업 엔지니어가 사실 CS, 크게 봤을 때는 CS 직무여서, 이것도 이제 직무를 여러 번 공부해 보시다 보면은 이 직무에 대한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아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직무 일반, 그러니까 큰 직무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해주십니다. CS로 일단 선택을 하고, 상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셋업 엔지니어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회사 규모 같은 경우에는 쭉 내리시면 기업의 정보가 나옵니다. 기업의 정보가 나와서 외국계의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계를 클릭해 주시고, 기업명 같은 경우에는 캠텍코리아, 그리고 등록일이 뭐 오늘 기준이니까 10월 12일 이렇게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캠텍코리아라는 직무의 반도체 검사 장비 셋업 엔지니어의 그 어떤 직무 상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를 스크린샷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린샷을 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저기가 봐야 하는 건 반도체 장비 설치 및 기술 문제 해결과 지원, 뭐 사전 점검을 통한 예방 업무 및 설비 부품 유지 관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인스톨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수행이라는 어떤 직무 상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스킬로 봤을 때는 이런 자격증들, 뭐 반도체 직무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 운전, 자격증, 전공은 전기전자공학과로 우대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만 딱 스크린샷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라는 게 뭘까? 여기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나름대로 뭐 구글링을 하시던, 뭐 선배들에게 물어보시던, 뭐 현직자 인터뷰를 해보시던, 반도체 검사 장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말을 써주시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인스톨레이션은 어떤 프로세스로 수행이 될까?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인스톨레이션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반도체 검사 장비 셋업 엔지니어에는 전기전자 자격증이 요구될까? 다른 곳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필수적으로 따야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셋업 엔지니어의 직무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반도체만 예를 들었지만, 뭐 반대로 이런 식으로 DNS 코리아,
DNS 코리아 같은 곳은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전기 설비 설계 이런 쪽이니까 뭐 이런 쪽은 전력이고 발전소 쪽이겠네요. 발전소 쪽이고 직무로는 전기 설비 설계, 전기 설계겠죠? 전기 설계로 하고 시공 엔지니어 내렸을 때 중소기업 뭐 근무가 DNS 코리아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가 아쉽게도 여기는 좀 이렇게 직무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기 설비 감시 및 시스템 설계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현장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은 자세히 뭘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찾아서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많은 직무에 대해서 하루에 하나씩만, 못해도 일주일에 두세 개씩만 뭐 1, 2, 3학년이신 분들은 꾸준히 하신다면 진짜 몇백 개가 이런 식으로 직무 분석이 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빠삭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네? 나는 좀 이런 것들이 재밌을 것 같네?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아시게 될수록 직무를 선정하는 것이 더 수월해지고 내가 어떤 직무로 갈지를 그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았으니 내가 거기에 맞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직무 탐색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잡코리아 내에 이제 전기전자만 봤을 때 이 하이테크라는 잡코리아의 뾰족한 산업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딱 이쪽들 전기전자에서 제일 많이 가는 산업들만 모아놓은 채용 공고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첨단 산업들의 채용 공고를 모아놨으니까 좀 직무 분석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 괜찮은 점이 이 필터 기능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이 필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반도체의 세부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종합 반도체 생산 기업이 있고 뭐 소부장, 설계, 생산, 뭐 테스트, 패키징, 기타 이런 다양한 반도체 산업이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를 좀 더 세부 산업에 맞게 어떤 직무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입 경력으로 하고 생산 품질 관리. 뭐 생산 품질 관리만 보더라도 그냥 이 큰 직무 안에 뭐 생산과 공정 관리자, 품질 관리자, 공정 관리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직무를 자세하게 나눠서 보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결과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을 카드처럼 해서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뭐 오디텍이라는 기업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오디텍이라는 기업은 반도체 설계 쪽이네, 생산 쪽이네, 2차 전지 제조도 하는 곳이네, 디스플레이 소부장으로도 들어가는 곳이네, 라는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고, 뭐 평균 연봉이나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것과 비슷한 채용 공고도 추천을 해줍니다. 뭐 슈나이더 일렉트릭부터 해서 뭐 LX 세미콘, 미코 뭐 이런 기업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업체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여러 유사 공고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를 분석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탐색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갈 수 있는 산업들을 뾰족하게 모아놓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직무들도 또 상세하게 잘 분류가 돼 있는 데다가 기업들도 잘 설명해 놓고 유사 직무까지도 정리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직무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전기전자 직무 탐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직무 탐색을 열심히 해놨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무로 가야 할까? 어떤 직무로 가야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도 올려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전기전자로서 좀 내 적성이나 나의 지역적인 선호도, 나의 연봉, 그리고 나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썼던 그 노션의 전기전자 직무 탐색 템플릿도 그 URL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하시고 이런 전기전자 직무 탐색 결정법과 이런 템플릿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